행복을 망치는 가장 큰 착각. 비교가 마음을 무너뜨리는 이유. 비교, 기대, 남의 시선. 비교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왜 마음은 더 작아졌을까요? 남들만 잘 사는 것처럼 느껴진 적은 없으셨나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 집 자식은 잘 산다던데, 옆집은 손주가 자주 온다던데, 저 사람은 건강하게 산다던데, 별일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생각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조용히 쌓입니다. 하루가 한 달이, 1년이 지나면서 마음 한쪽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행복을 망치는 가장 큰 착각. 그것은 아주 조용히 습관처럼 시작됩니다. 비교, 기대, 남의 시선. 우리는 이것들이 행복을 망친다는 걸 압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은 그 이유를,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당신 잘못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함께 천천히 나눠보려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평생 비교하며 살아왔습니다. 어렸을 때는 성적을 비교했습니다. 누가 더 공부를 잘하는지, 누가 선생님께 칭찬을 받는지. 젊었을 때는 직장을 비교했습니다. 누가 더 좋은 회사에 다니는지, 누가 더 빨리 승진하는지. 중년에는 자식을 비교했습니다. 누구 자식은 어느 대학을 갔다더라. 누구 자식은 결혼을 잘했다더라. 그리고 지금은 건강을 비교합니다. 외로움을 비교합니다. 자식이 얼마나 자주 연락하는지 비교합니다.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왜 이렇게 비교하며 살까? 남의 인생이 내 인생이 아닌데 왜 자꾸 남을 보게 될까? 그래서 다짐합니다. 이제는 비교하지 말자. 남의 인생은 남의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다. 그렇게 다짐하고 며칠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또 시작됩니다. 친구와 통화를 하다가 그 친구 손주 이야기를 듣습니다. 마트에서 이웃을 만나 그 집 자식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 또 비교하게 됩니다. 우리 집은 왜 안 그럴까? 나는 뭘 잘못한 걸까? 비교하지 말자고 다짐할수록 비교는 더 선명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난 걸까? 비교하지 말자는 말. 그 말이 왜 시니어에게 더 잔인하게 느껴질까요? 아마도 이유는 이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바꿀 수 있었습니다. 성적이 낮으면 더 공부하면 됐습니다. 직장이 마음에 안 들면 이직하면 됐습니다. 집이 작으면 더 벌어서 큰 집으로 가면 됐습니다. 무언가 부족하면 채우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바꿀 수 없습니다. 건강이 나빠졌는데 젊어질 수는 없습니다. 자식이 멀리 살고 있는데 억지로 가까이 올 수는 없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이만큼인데 갑자기 늘어나지 않습니다. 바꿀 수 없으니까 비교가 더 괴롭습니다. 남과 비교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없으니까 그 부족함이 그대로 마음에 박힙니다. 그래서 비교하지 말자는 말이 오히려 더 잔인하게 들립니다. 비교하지 말라는 건 결국 이대로 받아들이라는 소리처럼 들리니까요. 이대로 만족하며 살라는 소리처럼 들리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걸 압니다. 비교한다고 내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도 압니다. 남의 행복이 내 불행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우리는 평생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비교하는 게 나쁜 줄 알면서도 비교하는 게 익숙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살아온 세상이 비교를 가르쳤습니다. 누가 더 나은지, 누가 더 잘하는지, 누가 더 성공했는지, 그런 질문들이 평생 우리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니 지금 와서 갑자기 비교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겁니다. 비교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이 약해서도 아니고 당신이 욕심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왔을 뿐입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70대 초반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고 자식도 잘 키웠고 남에게 피해주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일주일에 한두 번 친구들을 만납니다. 오래된 친구들입니다. 같이 차를 마시고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달라졌습니다. 친구들을 만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친구는 아들이 해외에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또 한 친구는 손주가 명문대에 갔다고 했습니다. 또 한 친구는 건강검진 결과가 아주 좋게 나왔다고 했습니다. 모두 좋은 이야기입니다. 친구들이 잘 되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집에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우리 집은 왜 그렇지 않을까? 자식은 국내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손주는 아직 어리고 공부를 특별히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본인은 요즘 이곳저곳이 아파서 병원을 자주 갑니다. 비교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비교가 됐습니다. 집에 와서 혼자 앉아 있으면 생각이 꼬리를 뭅니다. 나는 뭘 잘못한 걸까? 내가 더 잘했으면 우리 자식도 더 잘 됐을까? 내가 건강 관리를 더 했어야 했나? 그러다가 또 생각합니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닌데 왜 나만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 친구들은 자기 자랑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근황을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은 비교하게 됩니다. 이분은 다음에 친구들을 만날 때 조금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까? 우리 집 이야기를 하면 초라하게 들리지 않을까? 괜히 말을 아끼게 되고 듣기만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친구들을 만나는 게 점점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만나면 좋은데 만나고 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느 날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말이 없어? 어디 안 좋아? 이분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쪽이 계속 무거웠습니다. 그날 저녁 배우자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배우자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면 자꾸 비교하게 돼서 힘들다고. 배우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안 만나면 되지 않아? 이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만날 수는 없습니다. 오래된 친구들입니다. 그럼 뭐가 문제야? 이분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그냥 자꾸 비교하게 돼. 배우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니야. 나도 그래. 둘은 한참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비교하며 살까?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아니, 예전에도 비교했지만
예전에는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비교하면서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내가 못하지만 나중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런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더 이상 나아질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식은 이미 다 컸고, 손주는 이미 태어났고, 건강은 이미 나빠졌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 비교가 더 괴롭습니다. 이분은 며칠 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비교하는 건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비교하는 건 내가 불행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그냥 익숙해서 그런 거라는 것을,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는 거라는 것을, 그 생각이 들자 조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완전히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친구들을 만나면 비교하게 됩니다. 여전히 집에 돌아오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제는 압니다. 이게 내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왜 우리는 비교하며 살까요? 이 질문에 대해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 왔습니다. 먼저 스토아 철학을 생각해 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은 통제할 수 없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남의 자식이 잘 되는 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남의 건강이 좋은 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거기에 신경을 씁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될까? 왜 나는 안 그럴까? 그렇게 생각하며 마음을 쓰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마음 쓰지 마세요. 통제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세요. 그럼 통제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내 생각, 내 반응, 내 태도, 이것만 내가 바꿀 수 있습니다. 남이 잘 되는 건 통제할 수 없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남이 잘 된다고 해서 내가 못 되는 건 아닙니다. 남이 행복하다고 해서 내가 불행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느낍니다. 남이 잘 되면 나는 못된 것 같습니다. 남이 행복하면 나는 불행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불교에서는 이것을 집착이라고 합니다. 비교는 집착의 다른 이름입니다. 무엇에 대한 집착일까요? 더 나은 삶에 대한 집착, 더 좋은 결과에 대한 집착, 더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대한 집착. 우리는 끊임없이 더 나아지고 싶어 합니다.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고, 더 성공하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더 나아지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최소한 남보다는 나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적으로 좋아질 수는 없으니까 상대적으로라도 나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교하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비교도 사라진다. 말은 쉽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려놓을까요? 평생 잡고 살아온 걸 어떻게 갑자기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또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 사회를 보는 관점입니다. 비교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는 관점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살아온 세상은 비교를 가르쳤습니다. 학교에서는 성적으로 줄을 세웠습니다. 회사에서는 성과로 사람을 평가했습니다. 사회에서는 재산으로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누가 더 나은지, 누가 더 못한지,
그런 질문들이 평생 우리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니 지금 와서 비교하지 말라고 하는 건 어쩌면 너무 가혹한 요구일 수 있습니다. 평생 비교하며 살라고 가르쳐 놓고 이제 와서 비교하지 말라고 하는 건 모순입니다. 그렇다면 비교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이 약해서도 아니고 당신이 못나서도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그렇게 살도록 배웠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비교가 나쁜 걸까요? 모든 비교가 다 나쁜 건 아닙니다. 비교는 때로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라고 생각하면서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비교가 불행으로 이어질 때입니다. 비교하면서 내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비교하면서 내 삶이 초라하다고 느낄 때, 그때 비교는 독이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비교는 불행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바꿀 수 없는 것들이 많아지니까요. 젊었을 때는 비교해도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니 비교가 그대로 불행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불행의 대부분은 사실이 아니라 해석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어봅니다. 친구의 자식이 해외에서 일합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건 아닙니다. 내가 이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나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첫 번째 해석. 저 집 자식은 잘 됐는데 우리 집 자식은 못 됐구나. 나는 부모로서 실패했어. 두 번째 해석. 저 집 자식이 해외에서 일하는구나. 그것도 하나의 삶이고 우리 집 자식이 국내에서 사는 것도 하나의 삶이지. 같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해석이 다릅니다. 첫 번째 해석을 하면 불행해집니다. 두 번째 해석을 하면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갑니다. 사실은 하나인데 해석은 여러 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해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감정이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우리는 자꾸 첫 번째 해석을 선택할까요? 아마도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평생 그렇게 해석해 왔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르게 해석할 수는 없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할 수 있습니다. 마음 실전 훈련. 비교에서 빠져나오는 연습.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당장 비교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오랜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다만 조금씩 연습할 수는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것이 내 삶에 정말 필요한가? 친구의 자식이 잘 되는 것, 이웃의 건강이 좋은 것, 누군가의 재산이 많은 것, 이것들이 내 삶에 정말 필요한 것일까요? 친구의 자식이 잘 된다고 해서 내 삶이 나아지는 건 아닙니다. 이웃의 건강이 좋다고 해서 내 건강이 나빠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것들을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그것들이 내게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잠깐 멈춰서 생각해 봅니다. 정말 그럴까? 정말 내가 원하는 건 친구 자식처럼 해외에서 사는 자식일까요? 아니면 그냥 자식이 행복하게 사는 것일까요? 정말 내가 원하는 건 이웃처럼 건강검진 결과가 좋은 것일까요? 아니면
그냥 오늘 하루 아프지 않고 사는 것일까요? 우리가 비교할 때 우리는 종종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잊어버립니다. 남이 가진 걸 보면서 나도 저걸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다른 것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남의 기준을 내려놓으면 남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남의 기준으로 우리 삶을 평가합니다. 자식이 성공했는지, 재산이 많은지, 건강이 좋은지, 이런 것들로 우리 삶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남의 기준입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입니다. 만약 이 기준들을 다 내려놓으면 남는 건 뭘까요? 내 삶이 남습니다. 자식이 성공하지 않아도 자식은 존재합니다. 재산이 많지 않아도 오늘 하루는 존재합니다. 건강이 완벽하지 않아도 지금 이 순간은 존재합니다. 남의 기준을 내려놓으면 내 삶이 보입니다. 그 삶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은 내 삶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정말 불행한가? 비교하다 보면 우리는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못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잠깐 멈춰서 지금 이 순간을 돌아봅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정말 불행한가? 밥은 먹었습니다. 집은 있습니다. 오늘 하루 큰 일은 없었습니다. 이것들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당연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밥을 못 먹습니다. 어떤 사람은 집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큰 일을 겪었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불행한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만 비교하다 보니까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만약 비교를 멈추면 무엇이 보일까? 비교는 우리의 시선을 가립니다. 남을 보느라 나를 못 봅니다. 남의 삶을 보느라 내 삶을 못 봅니다. 만약 비교를 멈추면 무엇이 보일까요? 내가 보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보입니다. 내가 잘한 것이 보입니다. 내가 살아온 시간이 보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그것들은 존재합니다. 비교를 멈추면 그것들이 보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무엇인가? 비교하다 보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게 뭔지 잊어버립니다. 남이 가진 걸 보면서 나도 저걸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잠깐 멈춰서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무엇인가? 남의 인정일까요? 남보다 나은 삶일까요? 아니면 그냥 평온한 하루일까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정말 원하는 건 단순합니다. 아프지 않은 하루, 화내지 않은 하루, 후회하지 않은 하루, 그런 것들입니다. 남보다 나은 삶이 아니라 그냥 괜찮은 하루입니다. 이 질문들을 매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끔 비교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 잠깐 멈춰서 물어보면 됩니다. 처음에는 답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잠깐 멈추는 겁니다. 비교에서 잠깐 벗어나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당신이 비교하며 살아온 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이 약해서도 아니고 당신이 못나서도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살도록 배웠을 뿐입니다. 그리고 평생 그렇게 살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비교를 완전히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비교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멈출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이 살아온 인생은 비교로 점철된 인생이 아닙니다. 충분히 애써온 인생입니다. 자식을 키우고 가족을 돌보고 일을 하고 하루하루를 살아온 인생입니다. 남보다 나았는지 못했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제는 조금 덜 비교해도 됩니다. 남의 삶은 남의 삶이고 당신의 삶은 당신의 삶입니다. 남의 행복이 당신의 불행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행복은 당신이 만듭니다. 완벽한 삶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 괜찮으면 됩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비교가 사라진 자리에 남는 것에 대해 나눠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비교를 내려놓고 나면 후회가 남는다고 합니다. 그 후회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리고 그 후회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